해남 등 전국을 돌며 택시기사 수십 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최근 해남에서 마한에 주목할 만한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문화자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후보 면접을 시작하는 등 경선에 들어갑니다. 전남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0명 이하로 유지하는 등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택시기사에게 아내 병원비가 급하다며 돈을 빌려 달아났던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30여 차례가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3월 31일 저녁 해남에서 목포로 향하던 택시 안.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급하게 오느라 지갑을 못 가지고 왔다며 승객이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고 택시기사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계좌로 나중에 빌린 돈을 보내겠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4만 원은 대갖고 100만 원 보내라 할까요? 그래, 100만 원 보내라 해봐요. 네,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심지어 허공에 손가락을 두드리며 전화를 하는 척도 합니다. 이 남성은 전화번호와 집 주소 등 가짜 정보를 알려준 뒤 돈을 받고 달아났습니다. 아내가 출산이 임박했다는 수법으로 산부인과를 찾아 택시기사의 동정심을 이용한 겁니다.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사람 안 왔대요. 그래서 그때 직감다 내가 사기당했구나. 33살 A씨는 범행 일주일 만에 서울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30여 차례가 넘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고 범행 전후에 사용한 렌트카가 있어서 그걸 함께 추적을 했습니다. 해남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해남반도에서는 최근 마한의 중심 세력이었던 신미국의 고분들이 대량 발견되는 등 마한에 주목할 만한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마한 역사 복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마한 관련 문화자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해남군 현산면 우포리 일대 야산에서 발굴된 고분들입니다. 이 일대 150만 제곱미터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고분만 110여 기. 고분의 주인공들은 마한 신미제국의 대표 세력인 신미국의 중심 세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마한 유적 발굴 현장인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폐총.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폐총과 함께 대규모 주거지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 백포만과 가까운 데다 중국 신나라 시대의 화천이라는 화폐도 발견돼 고대 국제무역항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거석 기념물과 여기에 새겨진 다수의 성열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한 사적 중에서 그 유일한 생활 유적으로 규모 면에서도 최대급이고요. 이처럼 해남 지역에서 마한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잇따라 발굴되면서 해남군이 마한 역사 복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달 초 마한 역사 복원 전담팀을 만들고 산지한 유적 시굴과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남 군곡리 폐총에서는 BC 2세기부터 4세기 후반까지 마한의 전 시대에 걸친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한 역사 전반에 관한 복원 정비 사업을 이번 발굴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마한 역사 복원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남군은 마한 역사 유적 발굴과 함께 국립 마한 역사 문화센터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이 민주당 공천장을 받기 위해 숨막히는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부터 선거구별 후보 면접이 진행되는 등 공천 심사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에는 모두 4명의 예비 후보가 지원했습니다. 이용섭, 강기정, 정준호, 김혜경 후보로 다음 주 화요일 이들에 대한 공천 면접 심사가 진행됩니다. 중앙당 공관위는 면접에서 도덕성 검증을 최우선시하기로 했고 시장 후보군을 2-3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전남지사 공천에는 김용록 지사 외에 다른 후보들이 신청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경선 없이 민주당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 반드시 승리하는 공천을 목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혁신을 단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는 경선 일정이 빠듯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경우 서대석 서구청장과 박시종 예비후보가 적격 심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거나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중앙당 결정은 빠르면 이번 주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당은 내일 회의를 열어 서구와 광산구를 뺀 3개 기초단체의 경선을 먼저 시작할지 5개를 함께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남의 경우 640명가량의 예비후보들이 민주당 공천심사에 도전해 다음 주에 서류심사와 면접이 진행됩니다. 적합도 조사는 다다음 주에나 진행될 예정인데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5월 12일이 후보자를 등록하는 날이기 때문에 늦어도 5월 4일까지는 최종 후보자를 모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초단체장 경선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렇게 공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례 심사를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공천을 완료할 예정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후보에서부터 기초의원 후보들까지 초긴장 상태로 공천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성폭력 의혹을 받는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를 제명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피해 여성이 자신의 신분과 함께 피해 사실을 밝혔다며 박 예비후보가 신고한 여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언론 등을 통해 2차 가해를 한 부분이 있어 여성단체에서 규탄 성명이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률 예비후보는 당사자 소명 절차도 없는 결정이라며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번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임대현 전 감사원 감사관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영암군수 선거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예비후보 등록까지 했던 임대현 전 감사관은 민주당 후보 경선의 벽을 절실히 느꼈다며 힘있는 여당 국민의힘 군수 후보로 나서 낙후된 영암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도지역위원회는 민주당 진도군수 예비후보 5명의 공정 경쟁과 상호 존중, 경선 결과 승복 등을 공개 서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 경선 다짐대회에 참여한 예비후보들은 당원 당규를 준수하고 오로지 정책과 공약을 통해 유권자에게 평가받을 것을 결의하는 한편 금품 제공, 후보자 비방 등의 해당 행위자는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선 배제 등의 페널티를 받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진 장흥군 번영회와 장흥지역 사회단체 등은 도농 격차를 심화시키는 농어촌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장흥군 광역의원 선거구 지키기에 군민 비상회의를 열고 국회와 정치권은 농어촌 특수성을 반영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익 한평군수가 재선 도전을 선언했고 이정훈 전 무안군 의장도 무안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상익 한평군수가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상익 군수는 민선 7기 성과를 바탕으로 더 발전하는 한평을 만들기 위해 6대 분야 핵심 비전을 실현해 더 큰 한평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한평을 잘 사는 한평으로 만드는 일, 저 이상익이 다시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정훈 전 무안군 의장이 무안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정훈 전 의장은 남학 오룡신도시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 고유 역사 자료의 관광 자원화 등을 공약하고 농업과 IT, 재생에너지를 합친 무안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 개발을 제시했습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의 비전과 웃음이 넘치는 무안을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 능력,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남 지역 확진자는 8,672명으로 하루 전보다 1,200여 명 감소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학교와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으나 코로나 유행의 정점에서 벗어났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 산이정원 조성 현장에서 식목일을 기념하는 탄소 중립 약속의 숲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2,5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약속의 숲 제막식과 타임캡슐 매설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착공한 산이정원은 460억 원을 투자해 산책길과 예술정원, 어린이 공원 등을 오는 2025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 이용객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내 41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 농약 성분은 28종으로 시군에서 건기와 우기의 시료를 제취해 의뢰하면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이 실험 분석 후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환경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남의 대표 관광 상품이 TV 홈쇼핑에서 생방송 판매됩니다. 전남 호텔앤리조트 숙박 상품이 남도 힐링 여행 특집으로 오는 10일 국내 굴지의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오는 23일에는 목포 무안과 곡성 담양 여행 상품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또 6월에는 전남 제주간 선박 연계 여행 상품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서울대학교와 손잡고 도서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여수국제교육원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 서울대 입학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도서 지역 학교를 찾아 진로 진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 섬과 농어촌 지역 교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전남 지역의 교육 여건을 공유하고 농어촌 전형 등 사회통합 전형 운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